예, 오늘은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과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양수고 PB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공사건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자,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로 곱해서 구한다. 아니면 B가 먼저 일어났다고 하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난 경우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의 공식에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이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보면, 자, A가 일어나고, 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었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PA분의, 당연히 이때는 공사건이 아니니까 분모에 들어갈 수 있겠죠. A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교집합에 대한 확률로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PA를 우리가 좌변으로 옮겨줄 때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A가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PA 곱하기 P의 B 조건부 A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조건부 확률에서 이 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우리 확률인데 A가 먼저 주어지고 A가 있고 조건부 B라고 해주시면, 제가 끝까지는 안 적겠습니다. 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식이 똑같이 유도가 될 테니까 한번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서 이 식이 유도된다는 건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첨 제비를 뽑는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제비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당첨 제비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A가 먼저 뽑고 B가 먼저 뽑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숫자에 대한 복잡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A가 먼저 뽑을 때 확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A도 당첨이 되고 B도 당첨이 되니까 먼저 A가 당첨이 돼야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A가 당첨되었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당연히 그렇게 곱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A가 당첨되는 순간 당첨 제비가 하나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 당첨 전체의 개수도 5개에서 4개로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당첨 제비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뽑혀졌기 때문에 하나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확률을 우리가 동시에 뽑을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식 아니면 조건부 확률에서 유도가 된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는 곱셈 정리 자체적으로도 다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확률의 곱셈 정리와 다시 조건부 확률로 다시 연계가 돼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곱셈 정리의 문제입니다. 자, 주머니에 9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3개가 들어있고요. 두 학생 A, B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때 A는 당첨 제비를 뽑고요. B는 당첨 제비를 뽑지 못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뽑은 사람의 제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는 당첨 제비를 뽑고 B는 당첨 제비를 뽑지 못할 확률이니까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확률의 표현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A는 당첨이 되는 것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 B가 당첨되는 걸 B라고 하면 당첨이 안 되니까 여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곱셈 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봤더니, 자, A가 먼저 당첨이 돼야 되고요. 자, A가 당첨이 되었을 때, 자, B가 당첨되지 않을 확률. 조금 전에 제가 개념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확률을 배울 때도 똑같이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수식화시켜서 조금 어렵게 보이는 면은 있지만 실제로 확률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중학교에서도 많이 다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가 당첨 제비를 이제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9개 중에 당첨 제비 3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9개 중에 3개 약분해서 넣어버릴까요? 3개 중에
하나. 자, 9개 중에 3개를 제가 약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당첨이 됐기 때문에 I가 일단 뽑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9개가 8개로 줄었겠죠. 그 다음에 당첨 제비가 당첨됐기 때문에 2개로 줄어들었겠네요. 그러면 A가 당첨되었다는 전제하에서는 자, 전체 8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당첨 제비가 2개가 됐지만 당첨 제비가 아닌 뭐 우리 꽝이라고 말하나요? 그 제비는 이미 원래 6개가 있었는데 그 개수의 변화가 없었겠네요. 그래서 6을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고 8분의 2,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한번 적어주시면 곱셈 정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간단한 곱셈 정리의 직접적인 예제였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내신이나 수능에서 좀 더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곱셈 정리와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결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자 A에는 흰공 2개, 검은 공 5개. 자, 항상 문제를 읽을 때는 자, 우리가 여기서는 공의 개수들이 중요하겠죠. 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B에는 흰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두 상자 A, B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선택한다는 건 상자 2개가 있는데 둘 다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다는 뜻이겠죠. 임의로 선택하여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공 하나, 검은 공 1개가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그 공들이 상자 A의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조건부 확률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건부 확률을 적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식의 표현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식의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상자를 선택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A라는 상자를 선택하는 행위를 그냥 우리는 똑같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B를 선택하는 행위를 B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률의 문제를 풀 때는 사건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 행위를 우리가 1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사건 2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 어떤 식의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자, A라는 상자를 선택을 하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상자를 선택을 하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경우가 있겠네요. 그 중에서 A라는 상자를 선택을 하고 흰 공을 뽑을 경우를 올려주시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 전체가 조건부 확률의 표현이 되겠죠. 자, E가 일어났을 때 A와 E가 동시에 일어났을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말로, 글로서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A 선택,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B 선택,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 중에서 A 선택,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라고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계산을 해보면요. 자, A를 먼저 선택하는 거는 자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A를 선택하고 나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꺼내야 되는데 A는 총 7개의 공이 들어있었네요. 그럼 7개에서 2개를 고릅니다. 그죠? 자, 이 중에서 자, 우리가 보니까 흰 공 하나니까 2개 중에 하나. 그죠? 자, 그 다음에 검은 공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 이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A와 E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네요. 그죠? 자, 좀 좁은 공간에 제가 너무 빡빡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주고 본인들이 한 번만 직접 적어서 잠시 멈추고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번 해보셔서 정확히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2분의 1에 이번에는 B라는 상자를 우리가 선택을 했죠. 근데 B에는 공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럼 5개 중에 2개가 되고요. 자, 그럼 흰 공이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검은 공이 2개 중에 하나. 그죠? 이게 분모에 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분자는 자,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분자에 한 번 더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죠? 제가 공간이 좁아서 이 부분을 지금 적지를 않았는데요.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개념적으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와 E가 동시에 일어나고 B와 E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의 관심은
A와 E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조건부 확률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보면 분모에 나열된 것들 중에 선택을 해서 올리는 것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전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A와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두 개를 동시에 꺼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A를 선택을 했어서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B를 선택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A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모자에다가 올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계산을 쭉 마무리 짓진 않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합의 계산으로 정리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식을 여러 번 적어보시면서 식을 연습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식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면 글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한 번만 더 언급할게요. A를 선택하고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아니면 B를 선택하고 흰 공, 검은 공 하나. 그때 우리의 관심은 A를 선택하고 흰 공과 검은 공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그 글이 좀 학생들이 긴 문장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과정도 조금 복잡해 보여서 어려워하지만 곱셈 정리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조금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곱셈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